그 파동이 중요해요. 파동이 생기면 역별 구간에서도 파동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생기는데 그 파동이 이제 하락 파동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예, 하락 파동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파동이 생길 때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6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이 하락 파동의 파동이 요렇게 생긴다. 60일선을 기준으로 혹은 뭐 120일선을 기준으로 파동이 생기기도 하고 뭐 20일선을 기준으로 파동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흐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60일 이동평균선의 파동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된다. 예,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비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비열 구간에서도 요 파동이 이렇게 생기는데요. 뭐 120일선 파동이 생길 수도 있고 60일 파동이 생길 수도 있고 20일 파동이 생길 수도 있고 10일 파동이 생기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애들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상승 파동에서도 여기 60일 파동의 그 흐름을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일단 20일 이동 평균선은요. 다 같이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일 이동 평균선은 얘는 세력선이에요. 세력선. 세력선이고 이건 그냥 기억하세요. 그냥 20일 이동 평균선은 세력선이다. 그리고 60일 이동 평균선은 얘는 수급선이다. 수급선이다. 그 다음에 120일 이동 평균선은 자 경기선이다. 경기선.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20일 이동 평균선은 세력선이다. 60일 이동 평균선은 수급선이다. 120일 이동 평균선은 경기선이다. 자, 요거를 자 기억했다 하시는 분들 기억했다 888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했다 888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건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는 거야. 그냥 20일은 세력선, 60일은 수급선, 120일은 경기선. 자, 이거 암기했다 888 이거 뭐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20일은 세력선, 60일은 수급선, 120일은 경기선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 암기하고 그리고 이제 차트 분석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 어떤 종목이든지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 만약에 이제 어떤 이동평균선 어떤 차트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역별 구간도 있고 이제 정별 구간도 있겠죠. 그죠? 그럼 그 기업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그 기업의 흐름을 보는 거야. 차트 분석을 통해서. 그럼 그 기업의 역별 구간은 어디가 있었고 정별 구간은 어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지금 현재 배열이 정별 구간인지 그 다음에 역별 구간인지 그 다음에 그 기업이 배열이 요 사이에 박스권 배열이 있습니다. 박스권 배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하세요. 암기를. 이동평균선이 이제 배열이 1년으로 기준으로 따지면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이 되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특히나 기술적 분석에서 이동평균선은 얘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역배열, 박스권, 정배열. 역배열, 박스권, 정배열.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포인트는 역배열 기업들은 이게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게 이제 길이가 길어지거나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역배열 구간은. 근데 그게 기간이 짧은 애들도 있어요. 짧은 애들은 보통 한 역배열 구간이 짧은 애들은 뭐 한 8개월에서 짧은 애들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일반적으로 역별 기간이 짧은 애들은 한 6개월에서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근데 일단 그 길이 더 길어지는 애들은 한참 내려갑니다. 그거는 이제 실적이 안 좋고 실적이 안 좋거나 기업의 성장성이 없거나 그 다음에 기업이 굉장히 악재가 심하거나 매출도 막 줄어들고 있고 그런 기업들은 기업이 성장하지 않은 기업들은 그냥 계속 역별 구간이야. 계속 역별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업이 이제 보통 기업들, 일반적인 기업들은 성장하지는 못하지만, 가파르게 성장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기업이 보통 정도는 해. 실적도 나오고, 매출도 이제 작년이랑 비슷하고, 영업이익도 뭐 작년이랑 비슷하고, 그리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 약간 손실도 보긴 하지만, 또 이익도 보기도 해. 그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역별 구간에서 이제 그 기업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이클이 있는데, 역별 구간에서 있다가, 어느 시점 되면
되면 가격이 많이 싸지면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스권 구간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그 기업이 이제 뭐 1년 중에 한 번 정도 전성기가 나오거든요.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가을이 됐든 겨울이 됐든 한 번 전성기가 나오면서 시세를 분출해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정배열 사이클을 만나면 여러분들 이제 수익을 좀 더 볼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의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역배열, 박스권, 정배열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보통의 기업들은 이제 정배열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은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또 이렇게 정배열이 이제 끝나면 다시 역배열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상승이 나왔던 그런 이제 그 파이를 다시 또 이제 역배열로 가면서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50% 반납을 할 수도 있고 또 다시 100%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성 적어볼게요. 기업의 성장이 그냥 멈춰 있는 애들 있잖아요. 정체되어 있는 애들. 뭐 크게 성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크게 도태되지도 않는데 그냥 기업의 성장이 멈춰 있는 애들은 정별이 끝나면 다시 주가는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또 그 기업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유지도 해야 되고 하니까 기업의 이익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배열이 계속 반복되는 특징이 있고요. 근데 기업이 성장을 하는 애들이 있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장하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성장하고, 그래서 이익의 증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별이 이렇게 완성되잖아요. 정별이 완성이 되면서 기업의 이익성이 커지고 성장성이 높은 애들은 정별이 진행되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렇게 역별로 돌아가는데 기업이 이익성이 증가하니까 수익성이 증가하니까 주가가, 회사가 이제 원래 기업의 가치가 이만큼이었다 그러면 시간이 1년 지나니까 2년 지나니까 기업의 가치가 이거보다 더 커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도 살짝 떨어지긴 하는데 기업의 이익성이 증가를 하면 한마디로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떨어질 때 덜 떨어져요. 떨어질 때 덜 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업이 또 올해보다 내년에 더 성장하고 내년보다 내후년에 더 성장하고 하면 역배열 구간이 굉장히 짧은 역배열이 나와요. 짧은 역배열. 그러면 짧은 역배열이 나오면서 정배열이 이렇게 완성됐다가 살짝 여기서 깨지고 하는데 기업의 이익이 성장성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아까 이 120일은 뭐라 그랬죠? 121선? 자, 121선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시는 분들 한번 적어볼게요. 채팅창에. 자, 121선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121선이 뭐라 그랬죠? 빨리 적어볼게요. 채팅창에. 자, 121선 뭐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21선은 세력선이라 그랬고 61선은 수급선이라 그랬고 121선은 경기선. 경기선. 자, 121선은요, 경기선이야. 그러니까 요 경기선은 의미가 뭐냐면, 121선 빨간색이잖아요? 그럼 그 경기선은 말 그대로 경기야, 경기. 유어 컴퍼니 경기가 좋습니까? 그럼 경기가 좋을 때는 요 경기선이 하락 추세가 아니에요. 경기가 좋다라는 것은 경기선이 이게 상승 추세여야 얘가 경기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121선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121선의 추세가 하락이다. 그러면 경기선이 하락 추세다. 그러면 그 기업의 경기는 안 좋은 거야. 그 기업의 경기는 안 좋고, 그래서 121선이 이렇게 하락의 기울기일 때는 그 기업이 뭔가 지금 경기가 안 좋구나. 그럼 내가 그런 하락의 경기가 안 좋은 그런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안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면 잘못 걸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발목 잡히는 거야.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은 기업보다는 경기가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럼 경기가 좋은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 그 121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다가 121선의 이 경기가 기울기가 안 좋다가 121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 초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기가 좋은 기업, 좋아지는 그런 기업의 초입에 들어가면 주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고 상승파동.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적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적게 떨어지고. 근데 이제 경기가 좋으니까 매출이나 실적 확인해 보면 매출이 증가하고 있네, 실적이 증가하고 있네. 근데 주가가 막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고 또 내후년이 더 좋아져요. 그럼 121선의 경기가 안 깨지는 거야. 그럼 121선 경기선이 안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계속 좋은 거예요. 경기가. 요게 이제 경기선의
경기선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기술적 분석에서 이동평균선의 각각의 하나하나의 선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0일선이 뭐라 그랬죠? 자, 60일선은 뭐라 그랬습니까? 얘는 60일선은 수급선이야. 그럼 주가의 결정은 누가 하느냐? 주가 결정은 매수, 자, 매도. 그죠? 자, 매수하는 사람이 있고 매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그 사람의 판단이 있겠죠. 그죠? 나는 이 기업이 좋거나 이 기업이 싸거나 뭐 그렇게 판단해서 매수를 하는 거고, 매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이제 이 기업이랑 미련 없어. 팔고 싶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주가라는 것은요, 이 주식 시장은 이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주가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요는 누굽니까? 수요는 매수하는 사람들, 공급은요 매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가가 기술적 분석에서는요, 이 거래량을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자, 거래량 적어볼게요. 거래량. 그래서 그 거래량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그 이동평균선도 이 캔들도 중요하지만 이 거래량이 얼만큼 발생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량하고 이동평균선의 그 기울기, 이런 배열, 이런 추세,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딱 차트 보면 딱딱딱 캐치를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아무튼 이동평균선은 수요, 매수하는 그런 이 사람들, 투자자들, 그 다음에 매도하는 그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매일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이제 매수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 이유가 있을 거고, 매도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 힘의 균형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주식 시장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기업이 성장해. 경기가 좋고 기업이 성장하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기업이 성장하는 쪽에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현명한 투자자들은. 그러면 기업의 경기가 좋은 애들은 이동평균선의 추세도 상승 추세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을 만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제 수급을 보셔야 돼요. 그 수급을 확인할 때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거래량이 얼만큼 터지는지도 중요한데, 그 매일매일 거래량이 터지는 거에 포인트가 이동평균선 상에서는 이 6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얘가 수급선이기 때문에 60일 이동평균선이 떨어진다. 이 얘기는요, 수급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급. 아셨죠? 60일 이동평균선이 떨어진다. 그럼 수급선이 하락 추세잖아. 그러면 그거는 이제 수급이 안 좋아. 수급이 안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도가 많다. 매수보다 매도가 많다. 이 얘기는 매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이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고, 그 기업에 뭔가 이제 악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매수하는 사람들은 이제 매수를 하는데, 결국은 매도하고 매수의 힘의 균형이 60일선의 기울기를 좌우하는데, 그 매도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그러면 주가는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 60일선 기울기가 떨어지는 이런 구간에서는 얘가 수급이 안 좋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수급이 안 좋은 기업들이 어느 시점에서 수급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거는 이제 매수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 매수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60일선이 올라가는데, 매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파는 사람도. 그렇지만 시장에서의 이 매수하는 사람들, 이 투자자들은 이 기업의 앞으로 성장 가치가 더 좋다라고 판단되시는 투자자가 많으면 이 수급선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아셨죠? 네, 로카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래서 이 수급선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그럼 120일선 해석됐죠? 그 다음에 60일선도 해석됐죠, 이제. 자, 그 다음에 20일선. 자, 20일선은 뭐냐? 20일선은요, 얘는